4부에서는 CNG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4岁的汉少帝刘辩继位，执掌外戚势力的大将军和 삼국지를 읽다 보면 총나라 제갈공명이 화정을 이용하여 암염과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만드는데 그때 공명이 사용한 화정, 그 화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탄가스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식으로 메탄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영어로 메테인이라고 표기합니다. 국제순수, 응용화학연, 유익팩에는 메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해 1, 동해 2 유전에서 메탄을 생산하기는 합니다만 생산량도 적고 워낙 지똥만큼 매장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메탄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메탄을 수입하려면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파이프라인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전량 해상을 통해 들여옵니다. 메탄을 기체 상태 그대로 선박에 선적하면 양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한참 떨어집니다. 석유가스는 상온에서 대충 압력을 가해도 액체 상태까지 쉽게 압축이 가능하지만 메탄가스는 때려 죽여도 액체 상태까지 압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액화시키기 위해 영하 162도 이하에서 냉각 압축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600배까지 압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압축된 메탄을 LNG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LNG는 선박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박 내에 좋은 냉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여온 LNG를 CNG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온에서 일단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 역시 상온에서 다시 200배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압축된 상태를 CNG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메탄을 영하 162도 이하에서 600배에 압축해서 액체 상태인 것이 LNG이고 상온에서 200배에 압축해서 기체 상태인 것이 CNG입니다. 이런 이유로 LNG를 압축해서 만들었다는 CNG가 되려 부피가 더 커졌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석유가스는 상온에서 쉽게 액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에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LNG는 LPG처럼 공급하려면 냉각장치와 초저온 탱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메탄 상태로 공급하려 해도 역시 경제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관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CNG 용기는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타입은 강철이고 2타입은 강철 위에 유리 섬유 등으로 보강해 놓은 것이고 3타입은 알루미늄 그리고 4타입은 강화 플라스틱의 카본이나 유리 섬유로 보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무게와 가격이 대충 반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CNG 버스의 용기는 주로 타입 1, 타입 2를 사용해 왔습니다. 2012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CNG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표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CNG 관련 버스 사고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시를 보시면 2005년 정초에 시작된 폭발 사고가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더니 2010년 8월 행당동 폭발 사고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1년 5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CNG 버스의 내압용기 재검사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압용기를 4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사전에 불량용기를 걸러내기 때문이지 불량용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2015년 상반기에 5,467대를 검사했는데 11.5%인 62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대 중 1대가 불량입니다.
이것도 전용 대비 4.3% 낮아진 거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중 불량 용기가 220건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소입니다. 유독 충전소와 관련된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의 절반이 충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 김포교통에도 충전 중 탑승 금지라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충전 중이나 충전 직후에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NK는 국내 제조회사 이름이고 페버는 이탈리아의 제조회사입니다. 괄호 안에 제조회사 이름을 넣은 것은 용기 결함을 의미합니다. 10건의 사고 중 9건이 용기 불량 사고였습니다. 우선 NK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2013년 원전 비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품질 미달의 장비를 한수원에 납품했던 여러 기업들 중 하나가 NK입니다. 이때 한수원에 납품하던 두산중공업이나 효성, LS산전, 현대중공업 등은 제재를 받았지만 NK는 제재는커녕 그 와중에도 세건의 수주를 받고 당당히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기나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가 어느 순간 고압가스 용기를 생산하게 됐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첫 번째 폭발 사고는 좀 심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를 열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납품한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DDI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는 페버사의 용기도 2번이나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행당동 폭발 사고는 그 여파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만들어도 폭발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기 타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폭발 사고는 타입 2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타입 2 용기 사고가 왜 우리나라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CNG 용기 보급 타당성 조사 연구서입니다. NGV 저널 2010년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세계 CNG 용기 시장을 타입 1과 타입 2가 97%나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입 2의 시장 점유율도 상당해 보입니다. 다음 표를 봐도 타입 2의 시장 점유율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단을 자세히 보시면 NGV 저널 2003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한 때와 비슷한 시기인 2012년 1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CNG 용기를 제조하는 이태리, 독일을 제외하면 타입 2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무합니다. 미국은 타입 2를 자국 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CNG 사고가 10번이나 난 이후에도 부식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타입 1과 타입 2를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